자, 오늘은 애플워치 시리즈 7을 가지고 왔어요. 이 애플워치 시리즈 7은 1차 출시국이랑 같이 동시에 출시가 됐는데 지금 찾는 사람이 많아서 그런 건지 배송이나 이런 게 계속 밀리고 있다고 해요. 사전 예약도 굉장히 치열했고요. 3년 만에 애플워치 1, 2, 3 그리고 4, 5, 6에 이어서 3년 만에 디자인의 변화가 생긴 애플워치 시리즈 7인데, 사실 디자인은 거의 같지만 조금씩 커진 크기랑 이렇게 확연하게 줄어든 베젤이 이번 애플워치 시리즈 7의 가장 큰 포인트가 될 수 있어요. 여기에 음각으로 애플워치 새겨져 있고, 기존에 제가 사용하던 모델하고 비교를 한번 해보려고 41mm 스테인리스 모델로 주문을 했고요. 참고로 아시겠지만 애플워치 시리즈 7은 41mm, 45mm로 구성이 되어 있어요. 기존에는 40mm랑 44mm였죠. 여기 안쪽엔 예전 제가 애플워치를 개봉할 때마다 가장 기분이 좋은 순간이 이런 것들을 볼 때라고 볼 수 있는데, 일러스트로 애플워치 모델들 그려져 있고요. 시계 모양 있고, 여기도 이렇게 입체적으로 표현을 해놨어요. 이렇게 지금 영상으로는 표현이 안 되겠지만 만지면 울퉁불퉁한 그런 것들 다 표현이 됐고, 이쪽에 돌리는 용두, 크라운 이 부분도, 이 우둘투둘한 부분도 같이 다 이렇게 표현을 해놨네요. 이런 디테일 칭찬해주고요. 밴드 역시 기존과 동일한 밀레니즈 루프로 똑같이 주문을 해봤어요. 아이폰과 마찬가지로 이쪽에 똑같은 봉인실 이렇게 양쪽에 있고요. 구성품 역시 다 똑같아요. 이쪽에 애플워치 있고, 여기 이제 사용 설명서, 그리고 이쪽 안쪽에는 충전 케이블. 충전 케이블이 조금 변경됐는데 이거 이따 말씀드리기로 하고, 이 애플워치를 감싸고 있는 요거를 뭐라고 표현을 하는지 모르겠는데, 하여튼 이거의 재질이 바뀌었어요. 지금 보니까 이전에는 약간 천 같은 융에 가까운 그런 재질이었는데, 보니까 좀 종이 같은 그런 느낌이네요. 솔직하게 말씀을 드리면 기존의 융 재질, 천 재질보다는 조금 더 저렴한 느낌이에요. 이런 소리도 나고요. 그리고 이번에 애플워치 시리즈 7은 새로운 충전 케이블을 제공을 하는데, 여기 보시면 USB-C 타입이에요. USB-C 타입으로 변경이 됐고, 이게 단순히 단자만 변경된 게 아니라 애플워치 시리즈 7은 급속 충전을 지원하기 때문에 이 케이블로 충전을 해야 급속 충전이 가능하고, 45분에 약 80%까지 충전이 가능한 그런 급속 충전 모드가 탑재가 됐기 때문에 이걸로 충전을 하시면 애플워치의 짧은 배터리 타임을 조금이라도 불편하지 않게 사용을 하실 수도 있을 것 같고, 이거는 또 당연하게도 일반 C타입 어댑터가 아니고 PD를 지원하는 어댑터에 연결을 해야 급속 충전이 가능하다고 해요. 그리고 이 충전기를 자석 부분은 똑같기 때문에 이전 애플워치들도 충전이 가능은 하지만, PD 충전기 연결해놨다고 해도 이전 애플워치들은 급속 충전이 안 되니까 혹시라도 참고해 주시면 될 것 같고요. 이게 애플워치 시리즈 7입니다. 41mm 스테인리스 스틸 모델이고요. 애플워치 시리즈 7만 이렇게 놓고 보면은 사실 저는 제가 그전에 쓰던 애플워치 시리즈 5랑 뭐가 다른지 잘 모르겠는데, 이런 거는 이제 부팅 해보고 두 개를 놓고 보면 차이가 나겠죠. 자, 애플워치 설정하는 동안 이 밴드 밀레니즈 루프로 한번 개봉을 한번 해볼 건데, 이거는 사실 똑같을 거예요. 여기 보면 실도 옛날 실이기 때문에 기존하고 다를 게 없을 거고, 다 똑같아요. 다를 게 없고, 이게 제가 사용하던 밀레니즈 루프였는데, 이거 애플워치 완전 오리지널 애플워치 있잖아요. 그때 들어있던 밀레니즈 루프를 지금까지 사용을 하고 있거든요. 아직까지도 똑같이 잘 쓰고 있고, 전혀 문제 없이 한 번도 빠진 적도 없고 문제 전혀 없이 사용을 잘 하고 있어요. 자, 두 개 이렇게 세팅이 끝났는데, 왼쪽이 애플워치 시리즈 7, 오른쪽이 애플워치 시리즈 5예요. 일단 화면 크기가 제가 생각했던 것보다는 그렇게 크다는 느낌이 많이 들진 않아요. 생각보다. 이제 크기가 이제 가로 길이가 41mm로 조금 1mm 정도, 기존에 비해서 1mm 정도 늘어났고, 그리고 두께가 약간 늘어났어요. 지금 이게 육안으로는 티가 안 나는데 수치상으로는 0.3mm 정도 그렇게 두꺼워졌고, 사실 이 베젤 크기 같은 경우는 이렇게 풀 화면, 전체 화면을 사용하는 이런 화면을 놓고 비교를 하면은 차이가 보이기는 하지만, 그런 페이스가 아닌 다른 페이스들, 꽉 차있지 않는 페이스를 사용한다고 하면은 그렇게 또 크게 느끼지 못할 것 같기도 해요.
실제 크기 체감도 제가 지금 이렇게 두 개를 놓고 봐도 큰 체감은 사실 없다고 봐도 될 것 같아요. 근데 저는 사실 이 애플워치 시리즈 5를 사용을 하면서도 요 베젤이 넓다거나 화면이 작다라는 느낌을 받지 못했었는데 요거를 잠깐 보니까 또 금세 또 전 애플워치가 좀 답답해 보이는 그런 또 느낌도 있네요. 이게 좀 상대적인 거고 그만큼 또 역체감이 심한 부분이기도 해서 그렇게 느끼는 걸 수도 있는데, 일단 제가 느꼈을 땐 그렇고, 이렇게 베젤이 넓어지면서 가상 키보드도 제공을 해요. 근데 이게 뭐 사실 크게 유용할까 싶긴 하지만 그래도 가끔 뭐 비밀번호 입력하고 앱 다운받을 때 아이폰을 통해서 입력을 했었는데 이제는 이렇게 입력을 할 수가 있고, 이건 또 이렇게 스와이프로 이렇게 쓸 수가 있으니까 이거 이렇게 사용하시면 되고, 이 키보드는 아직 영어만 지원을 하기 때문에 그 부분도 참고해 주시면 될 것 같아요. 그리고 이 애플워치 시리즈 7에 뭐 특별하게 추가된 기능 자체는 없어요. 심박수, 뭐 혈중 산소 포화도, 심전도, 이게 전부고, 그 밖에 뭐 타사에서 제공하는 그런 기능들은 거의 없다고 봐야 되고, IP6X 방진이 추가되어 가지고 이제 뭐 먼지나 뭐 그런 부분에 있어서 좀 더 내구성이 강화가 됐어요. 그 전에는 이제 방진이 없었는데 이번에는 방진까지 추가가 된 거죠. 그 AOD 기능이 없는 애플워치 시리즈를 사용을 했었다고 하면은 이게 이제 교체에 뭐 그런 수요가 충분히 있을 수도 있는데, 그런 드라마틱한 변화가 없었기 때문에 사실 이거는 뭐 교체를 꼭 해야 된다, 아이폰처럼 뭐 계속 교체를 해야 된다, 이런 느낌은 사실상 그렇게 크게 들진 않아요. 뭐 그렇다고 기능이 추가된 것도 아니고, 제일 핵심이 되는 그 칩셋 자체도 이름만 바꿨지 동일한 칩셋을 사용을 하고 있단 말이에요. 크게 변화가 없기 때문에 조금 더 버텨도 될 것 같다는 생각이에요. 특히 시리즈 6 사용하시던 분들은요. 그 외 타사의 스마트워치 같은 경우는 뭐 인바디나 혈압 측정 기능 뭐 이런 것들도 있잖아요. 근데 애플워치는 추가된 기능도 없기 때문에 그런 기능적인 부분들로 본다고 하면은 조금 애매할 수 있다라는 거죠. 그 지금까지 행보로 보면은 애플워치 1, 2, 3 같은 디자인, 그리고 4, 5, 6 그리고 같은 디자인이었어요. 그리고 이제 7이 되면서 좀 더 커지고 화면이 넓어졌단 말이에요. 만약에 이대로 간다고 하면은 7, 8, 9까지 같은 디자인을 갈 거고, 이제 10이 되면 또 뭔가 풀 체인지가 될 것 같은 느낌이 들기도 하는데, 그래도 잠정적으로 예상을 할 수 있는 거는 이 디자인도 뭐 한 최소 2, 3년 정도는 꾸준히 유지될 것 같다는 그런 생각이기 때문에, 한번 사셔서 올해 뭐 사용하실 것 같다고 하면은 지금 이거 구매하셔가지고 8, 9까지 쓰셔도 되긴 하지만 그 사이에 기능 추가들이 된다고 하면은 조금 애매할 수 있겠죠. 자, 애플워치 시리즈 7 오늘 그 언박싱부터 간단하게 좀 해보고, 이것도 제가 좀 더 써봐야 말씀드릴 수 있는 부분들이 생길 것 같아요. 한 뭐 일주일 정도 제가 계속 차고 다녀보면서 뭐 고속 충전도 체험해보고 뭐 배터리 타임도 좀 체험해보고 하면서 제가 이제 기존에 사용하던 애플워치와 비교해서 뭐 다른 점들 말씀드릴 수 있도록 할 테니 조금 더 기다려 주시고, 오늘 영상은 여기까지 하도록 하겠습니다.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